하루 종일 지켜봐도 아이들이 찾지 않는 텅 빈 운동장. 아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넓은 운동장을 지나 교실로 향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실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지만 행복 지수는 가장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자. 다큐 프라임이 시도한 영교시 체육 수업의 놀라운 성과. 운동하라. 그러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많이 놀랐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고 많이 놀랐고 기분도 좋고. 이러한 결과물에 굉장히 사실 놀랬고요. 이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나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 공부할 것인가 운동할 것인가. 당연히 공부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6월, 운동과 인지 능력에 관한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다. 운동과 뇌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레이티 교수,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 교수는 그의 저서 스파크에서 운동이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 역시 좋아지게 한다고 말한다.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화 끈만 졸라매면 됩니다. 운동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This daily physical exercise had a huge impact on their intellectual capacity and abilities. In other words, the fittest kids always scored the highest. 운동과 성적의 관계에 대한 레이티 교수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고등학교 와서는 체육 활동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해요. 운동이 그렇게 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Is that it immediately activates the brain to perform better. Over time, as you build up your level of fitness, you prepare the brain to learn better.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한 시골 학교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운동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인 성공 사례로 알려진 신평고등학교. 지난해 세상은 시골 학교 신평고의 기적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영어 1위, 국어 2위, 수학 3위라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작년에 학업 성취도에서 전국 1위를 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제 생각에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즐거워지고 그리고 뇌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좀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좀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평고등학교는 어떻게 학교 향상도 전국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수요일 7, 8교시. 신평고 1학년 220여 명 전원이 교실을 떠나 운동장으로 모여든다. 스포츠 클럽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자, 오늘은 타격 연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수비만 하다가 타격 연습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기본적인 동작으로 신평고에서는 정규 체육 시간 외에 평일 2시간 동안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도 꼼꼼하게 준비해왔다. 신평고에서는 축구나 농구는 물론이고 헬스나 요가,
에어로빅처럼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수업도 진행된다. 신평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1인 1기 운동을 갖고 있다.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운동하니까 성격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해지고 그런 것 쪽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집중도도 높아지고.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수업만 하는 것보다 더 나중에 집중도 잘 되고 자기 흥미대로 하니까 좋아요. 스포츠 클럽은 모두 10여 종목이 있는데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한 가지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지만 초기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제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 앉아 있어도 공부를 안 했던 게 그걸 차라리 운동으로 하니까 더 효율적인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평소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축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풀 수가 있어서요. 제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수학 같은 경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2학년 올라오면서 이렇게 다 100점 맞고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라서 좀 좋았어요. 신평고는 어떻게 학교 향상도에서 영어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도입하고 수준별 맞춤 수업을 진행했지만 성적이 급격하게 향상된 것은 체육 수업을 활성화한 다음부터였다.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영어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온몸을 움직이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한 점도 이색적이다. 체육 다음에 제 수업이 들었을 때는 정리할 시간을 약간 주죠. 짬을 시키거나.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금방 또 집중을 하고 수업을 잘 듣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에 오늘 체육 수업이 있으면 이번 다음 시간에 내 수업에 더 열심히 하겠구나. 아이들이 목요일에 체육이 없어서 제 수업에 좀 불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제가 더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인데. 가장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즐거운 학교가 됐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우니까 일단 교실에서 수업도 어느 정도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의지가 또 강해지기 때문에 어렵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의 변화도 분명히 조금씩은 아이들이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을 활성화하면서 학업 성취도 상승이란 결과를 얻은 신평고등학교. 운동이 어떻게 학업 성취도를 높인 것일까? 운동과 두뇌 활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건강에 필수적인 다 뇌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혈류의 5분의 1, 산소의 4분의 1을 쓰는 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는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운동이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운동하기 시작하면 심장은 빠른 속도로 움직여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게 된다. 특히 뇌에 다량으로 전달된 혈액은 뇌를 깨어나게 만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원촌중학교. 운동이 정말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작진은 원촌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운동과 성적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우리반 참여율이 없어. 체육교사인 김세훈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2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영교시 체육 수업을 매일 아침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2학년 5반을 포함한 다른 2학년 학생들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하루에 40분씩 일주일에 5번 아침 운동을 하는 2학년 1반과 다른 2학년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 5월 29일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기로 한 날 7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체육 수업을 위해 2학년 1반 학생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등교했다. 이제 습관화되면 좀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참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침에 모이는 것들이 너희 학교 생활에, 하루 생활에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 그렇게 믿어. 둘, 셋. 먼저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기 시작한 38명의 학생들. 둘, 셋, 넷. 여학생 맞춰줍니다. 일주일에 3시간뿐인 체육 수업 외에 운동을 멀리하던 학생들이 아침 일찍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여학생들은 시작과 동시에 체력이 고갈된 것처럼 보인다. 준비해. 지은아 준비해. 첫날, 여학생은 운동 강도가 약한 줄넘기에 도전했다. 몇 개 하나만 해보자. 처음에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누가 걸린 거야? 누가 걸린 거니? 실수 연발. 간단한 운동이지만 줄넘기를 하는 것도 여학생들에게 쉽지 않아 보인다. 남학생도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했다. 한 번에 일어나야지. 허물 당기면서 하세요.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아침 운동에 남학생도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 체육복을 입고 모이자고 했던 시간보다 시간도 늦었을 뿐더러 체육복도 못 입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 자, 선생님 너희들 어떻게 변하나 봐. 지금도 막 정신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하고 막 그렇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숙달되면 익숙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왜 나와요? 약속했으니까. 힘든데 애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2학년 1반이 1교시 전 영교시 체육을 끝낼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등교를 시작했다. 제가 좀 약간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 같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를 잡으면서 할 때는 한 반 이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사실은. 영교시 체육 수업을 끝내고 1교시를 맞이한 2학년 1반 학생들. 처음으로 아침 운동에 도전한 학생들은 1교시에 어떤 모습으로 수업에 들어갔을까? 1시간 일찍 일어났기 때문일까? 끝도 없이 몰려드는 잠을 쫓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아침에 운동하는 힘듦은 어때요? 재밌는데 힘들어요. 사진이 좀 많이 달라다 길이가. 그래서 그렇다면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지 않은 2학년 학생의 1교시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Maybe 설명해 주잖아. 심지어 강조해 주는 거였어. 평소처럼 등교한 학생들 역시 밀려드는 잠의 유혹을 피하긴 쉽지 않은 것 같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MP 유리들 다 풀었습니다. 그죠? 소시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근데 왜 그랬어요? 영어를 몰라서요. 잠이 덜 깰 때도 있어가지고. 네, 오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침 시간에는 확실히 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교시 체육을 한 반과 하지 않은 반 모두 1교시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침 운동이 학생들의 체력과 인지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사전 검사가 이루어졌다. 여기 가슴 있죠, 여기. 왜냐면 운동 전 기본 체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운동 후 체력 변화에 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해가지고 나오세요, 한 명씩.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 백성수 교수팀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한국형 모델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원천중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나의 3번 영교시 체육 수업의 운동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심장 박동 측정기를 착용했다. 운동 후 심장 박동이 평소와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임동준.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이 증가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측정 방법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운동의 종목에 따라 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은 매분 매초 변하고 이에 따라 뇌의 활성 정도 역시 변할 것이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뇌를 활성화시킬까? 또 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 강도가 다르면 학습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기 전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스트룹 테스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모양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라고 써여 있지만 실제로 파란색으로 색깔이 켜져 있잖아요. 시작! 스트룹 검사는 제한 시간 동안 색상과 단어를 동시에 제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가를 측정한다. 이 검사를 통해 주의력과 인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 자, 그만 손 내리시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두 번째는 다중지능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어휘 적응력과 도식화 능력 등 여러 항목에 걸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다중지능 검사. 이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인지 능력에 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트룹 검사와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영교시 체육 수업 전과 후에 인지 능력 변화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이 못 풀었어요. 많이 못 풀었어요? 네. 뭐 상중으로 따지면 뭐 얼마큼 정도? 그냥 중상? 모든 영역에서 다 못 풀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영역에서도 좀 그런. 인지 검사는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한 2학년 1반과 평소처럼 생활한 2학년 5반도 함께 진행했다. 운동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시작하고 네 번째 주에 들어섰다. 그런데 아침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교를 찾은 2학년 1반 학생을 발견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좀 운동하고 그러려고 일찍 왔습니다. 모두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으로 등교한 2학년 1반 학생들.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조금씩 변화했다. 그런데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저께 늦게 자가지고 졸려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잘 안 늦죠? 저 오늘 처음 늦은 거예요, 저. 오늘 진짜 옛날에는 되게 잘 다녔는데 오늘 처음 늦었어요.
운동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다양한 종목이 아침 운동에 추가됐다. 처음에는 실수 연발이던 단체 줄넘기까지 능숙하게 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애들이 참 잘 따라오는 것 같고요.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라인 댄스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아침 운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실수를 해도 즐거운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춤은 한 번도 안 춰봤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신기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땀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냥 아침마다 애들이랑 모여서 하는 게 재밌고 또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으니까. 영교시 체육 수업을 마친 2학년 1반의 1교시 국어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차이점을 두고서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너나 할 거 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첫날과는 달리 수업에 집중한 모습인데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찾기 힘들었다.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은 수업 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엎드려 있는 친구도 상대방 다른 반에 비해서 적고, 예, 그리고 뭐 준비 같은 것도 수업 준비 같은 것도 더 뭐 잘 돼 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좀 더 수업에도 더 이제 더 잘 이제 참여를 하고요. 1교시가 일어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공부라서 원래 되게 졸렸는데 체육하고 나서 하면 그냥 뭔가 힘이 나요. 아침 운동 하기 전에는 막 산만하고 머리에 들어온 것도 없고 막 정신도 없었는데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 예전 같으면 쪽잠이라도 청할 시간에 활력이 넘치는 학생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운동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뇌 혈류량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원천중학교 2학년 1반 김민재 군과 임동준 군이 실험에 참여를 했다. 2학년 1반 김민재 군은 15분 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실시했다. 같은 시간, 임동준 군은 공부에 몰입했다. 두 학생 모두 체력과 성적이 비슷하다. 1차로 운동과 공부를 하기 전의 상태를 측정하고 2차로 운동과 공부를 한 후에 뇌의 상태를 비교 측정했다. 운동 전후 그리고 뭐 공부 전후에 뇌의 혈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뇌가 깨어있음을 반증한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단기적으로 공부를 한 임동준 군의 뇌 MRI 결과는 공부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운동을 한 김민재 군의 뇌 MRI에서 보이지 않던 혈류의 흐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뇌는 혈액순환이 저희가 실험을 해본 바로도 확실히 그 혈액량도 늘고 혈액순환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뇌 영상 MRI로 촬영을 해보면 안 보이던 혈관들이 많이 세세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킨다. 이 공식은 확인이 된 셈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운동을 한 후 우리의 뇌는 얼마나 활성화되는 것일까? 뇌 활성화 실험에서 앉아있던 그룹보다 도보 운동을 한 그룹의 뇌가 붉게 활성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cause there's more brain, there's more function. So there would be ideally more capacity to learn. And that's the link that they're making today between the brain and the body.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공부에 몰입해온 우리의 교육 현실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원천중학교 영교시 체육 수업을 열심히 참가해온 최혜령 학생의 방과 후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아, 그래요? 집에 갈 때는 안 피곤해요? 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을 때는? 아침 운동 처음 할 때는 되게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 적응돼서 몸에 배니까 덜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겠죠? 아침마다 매일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불쌍할 때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일곱 시 무렵 집을 나서 오후 4시에 귀가한 예령이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영어 유치원이 유행이던 강남에서 예령이는 운동을 위주로 한 유아 체능반에 다녔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덕분인지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연결시 체육 수업이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아침에 딱 운동하고 땀 흘리고 들어오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분위기가 약간 몸에 살짝 열도 나고 그러니까 바로 딱 선생님한테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전교 30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적을 더 올리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랑 지구력이 따로 가기가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도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느끼니까요. 이제 자기가 체력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밤에 덜 졸린다, 뭐 아침에 덜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거를 자기가 얘기하니까. 공부를 하던 예령이가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서더니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찾았다. 영교시 수업을 한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고 가족과도 자주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밖에 못 나왔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난 이후로는 더 자주 나오죠. 그래요? 네, 이제 좀 답답하다고 운동하러 나오자고 그러면서 지가 먼저 나오자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침에 연결시 수업하고도 또 느낀 거지만 운동하고 나오면 더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운동을 네, 더 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런지는 상하의 움직임을 통해 하체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스쿼트와 비슷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는 안정성을 발휘해야 하기에 움직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스쿼트보다 더 훌륭한 운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중둔근이고 내전근과 반대쪽 요방형근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 이 중둔근이 약한 사람은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혹은 걷거나 달릴 때, 즉 한 다리로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반이 측면으로 훅 빠지며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런지와 같은 운동을 할 경우 그 잘못된 움직임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런지는 걷거나 한 다리로 설 때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턱대고 런지를 계속하다 보면 무릎에서는 적절한 체중 분배가 되지 않고 한쪽 관절면이나 한쪽 인대에만 과한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런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초보자들이 런지를 접근하는 순서
순서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한다. 초보자들은 중둔근의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런지를 접근할 때 중둔근의 사용도가 가장 적은 런지부터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두 다리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기에 중둔근의 사용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걷거나 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런지를 접근하기 위해 초보자가 처음으로 도전할 운동은 스플릿 스쿼트이다. 한 논문에서는 스플릿 스쿼트는 다른 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둔근의 활성도가 낮다 라는 근전도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만큼 중둔근이 약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그 논문에서 스플릿 스쿼트에 더 큰 중둔근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쪽 다리의 반대쪽 손에 덤벨이나 캐틀벨을 들게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즉 중량에 비대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중량에 비대칭이 생기면 대칭적인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리의 중둔근에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플릿 스쿼트는 움직임 측면에서는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서 느껴지는 빡셈은 가장 고난이도로 느껴질 것이다. 두 번째 난이도로 도전할 런지는 리버스 런지다. 백워드 런지라고도 한다. 이 런지는 런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운동 중 가장 쉬운 버전이다. 런지는 앞다리가 주로 운동하는 다리이고 뒷다리는 보조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주로 앞다리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다. 리버스 런지는 앞다리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뒷다리를 뒤로 움직여주는 운동이기에 앞다리에서 무게중심의 변화가 적어 중둔근의 활성도에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뒷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플릿 스쿼트에 비해 한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중둔근에서의 컨트롤이 더 요구된다는 이야기와 같다. 완벽한 자세로 하기에는 스플릿 스쿼트보다 어렵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빡셈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세 번째는 포워드 런지이다. 리버스 런지와는 다르게 포워드 런지는 뒷다리가 고정되어 있고 앞다리를 움직여야 한다. 즉 무게중심을 전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다리의 중둔근에서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리를 앞으로 옮겨서 바닥으로 착지를 할 때 고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중둔근에서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 한다. 착지 타이밍 보다 중둔근의 수축 타이밍이 늦어지면 바로 골반은 옆으로 빠지며 무릎이 안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때 무릎 관절이나 인대의 스트레스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변화시킬 때 무릎이 앞으로 쭉 밀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이때 무릎 관절의 전단력이라는 것이 발생되어 이 역시 무릎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중둔근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둔근이나 햄스트링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잘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다른 런지에 비해 포워드 런지에서는 이 브레이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물론 다른 런지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요구도는 상당히 적다. 또한 포워드 런지는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앞쪽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뒤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분에서 단순 근력이 아닌 스피드 요소가 포함된 파워를 발휘해야 하기도 한다. 다양한 근수축이 있고 그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근수축이 바로 파워이다. 물론 포워드 런지에서 엄청난 파워가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런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요구되기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런지는 워킹 런지이다. 워킹 런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로코모션의 개념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워킹 런지는 내려갈 때 포워드 런지, 올라갈 땐 백워드 런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포워드 런지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포워드 런지로 내려갔다가 뒷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 뒷다리를 앞다리보다 더 앞으로 보내어 연속적인 동작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마치 걷거나 달릴 때처럼 말이다. 모든 런지 중 한 다리로 지지하는 시간이 가장 긴 런지이기에 중둔근에서의 요구도가 최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어찌 보면 보행과 가장 비슷하기에 가장 기능적인 런지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올바로 하기엔 정말 어렵다. 해보니까 쉬운데? 라고 생각된다면 흉내만 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런지를 접근하는 순서는 스플릿 스쿼트, 리버스 런지, 포워드 런지, 워킹 런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초보자들의 무릎에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순서이다. 하지만 무릎에 이미 통증이 있다면 런지보다는 다른 무릎 보강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런지는 재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기능성 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쿼트처럼 순수 최대 근력 향상을 원한다면 스플릿 스쿼트나 더 나아가서는 불가리안 스쿼트에 무거운 중량을 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건 스쿼트와는 다른 차원의 근력이다. 또한 같은 런지에서 중둔근에 더 큰 활성도를 올리고 싶다면 반대쪽 손에 중량을 들어 비대칭을 만들어준다면 중둔근의 활성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중둔근은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이미 무릎 환자들은 중둔근이 약해져 있다라는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현재 중둔근의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스쿼트와 같은 운동도 좋지만 런지와 같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하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보자. Shut up and 런지.